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 짧은 순간의 통증이 마치 몸에 작은 균열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잠깐이겠지, 나이 탓이겠지, 어제 좀 무리했겠지 하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깁니다. 파스 한 장 붙이고 진통제 한 알 삼키고 오늘 하루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은 점점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와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이던 통증이 이제는 만성적인 불편함으로 자리 잡아가고 한번 시작되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일까요? 허리 통증은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증상이지만 그 심각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핵심이자 중심인 허리가 보내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경고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건강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앉으나 서나 우리를 괴롭히는 허리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그 숨겨진 심각성, 그리고 통증의 종류에 따른 올바른 대처법 및 예방 전략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허리가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나요? 허리는 우리 몸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이 척추 기둥은 머리와 상체의 무거운 하중을 지탱하며 걷고, 앉고, 돌고, 숙이는 등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동작의 역동적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생체역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가 만약 무너지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 패턴을 보면 우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출근길 만원 버스나 자가용 안에서, 사무실의 딱딱한 의자 위에서, 퇴근 후 집 소파 위에서 척추는 장시간에 걸쳐 끊임없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은 척추뼈 사이에 위치하여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하며 척추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스펀지 같은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된 하중과 장시간의 잘못된 자세는 이 스펀지 같은 디스크를 점점 약하게 만들고 결국 퇴행성 변화를 일으킵니다. 디스크의 바깥층을 구성하는 섬유륜이 약해지거나 파열되면서 안에 있던 젤리 같은 수액이 밀려나와 주변의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까지 저리고 쑤시는 듯한 방사통이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요통의 단계를 넘어 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신경통으로 바뀌는 매우 심각한 순간입니다. 이 방사통은 엉덩이에서 시작하여 허벅지 뒤쪽, 종아리, 심지어 발끝까지 뻗어나가며 저리고 시린 느낌, 화끈거리는 자결감, 감각 저하, 심한 경우에는 발목이나 발가락의 근력 약화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잘못된 자세, 과도한 활동, 외상, 그리고 노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신경 손상의 진행을 막고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디스크는 누구나 다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의 영상 검사에서도 경미한 디스크 돌출이나 퇴행성 변화는 흔히 발견되곤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영상 소견이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겪는 증상입니다. 만약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신경 압박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허리가 뻐근하고 뭉치는 듯한 요통의 단계를 넘어 다리 쪽으로 뻗어나가는 통증,
즉 신경근병증성 방사통이 느껴진다면 이는 신경학적 증상으로 분류되며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침, 재채기, 배변 시 복압이 증가할 때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악화되거나 완화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통증이 유발된다면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허리 디스크의 초기 단계에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 치료신경 차단술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의 약물 치료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온혈요법, 전기치료, 견인치료 등의 물리치료는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전문 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척추의 정렬을 바로잡고 근육의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도수치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경주사 치료는 염증이 생긴 신경 주변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고 신호를 방치하지 않고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차 악화된다면 이미 몸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선 적극적인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게 되면 급성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이행되거나 신경 손상이 더욱 심해져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는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또 다른 주요 허리 통증의 원인은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내부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좁아지면서 그 안을 지나는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 주변의 인대들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거나 디스크가 퇴행하면서 높이가 낮아지고 주변으로 튀어나오거나 척추뼈 마디에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골극이 형성되는 등의 변화로 인해 척추관이 점차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터질 듯이 아프며 힘이 빠지는 신경성 파행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서 있거나 걸을 때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전체적으로 저리고 시린 느낌, 감각 둔화, 심하면 마비감까지 호소합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앉아 있을 때는 비교적 괜찮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려 앉으면 척추관이 일시적으로 넓어져 신경 압박이 완화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카트에 몸을 기대고 허리를 약간 숙인 채로는 비교적 잘 걷지만 맨몸으로는 100m도 채 걷지 못하고 쉬어야 하는 상황을 호소합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허리를 구부리고 걷는 꼬부랑 할머니나 꼬부랑 할아버지의 자세가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척추관이 좁아진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행거리는 점점 짧아지고 결국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극도로 위축되어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심한 경우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방광 및 장 기능에 영향을 미쳐 대소변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역시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며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증상이 점차 심해지거나 신경학적 결손이 동반될 경우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 드물지만 반드시 경계하고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한 매우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단순한 근골격계 문제가 아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질환의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밤에 더 심해지는 통증, 특히 잠에서 깰 정도로 극심한 야간 통증이 지속되거나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갑작스러운 5에서 10% 이상의 체중 변화 원인 모를 다리나 팔의 근력, 약화의 발목을 들어 올리기 힘들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그리고 대소변 기능에 이상이 동반된다면 이를 단순한 허리 통증으로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적신호 증상으로 불리며 척추나 척수에 발생하는 종양, 감염성 질환 척추염, 심각한 신경 압박으로 인한 마비 증상 또는 혈관 질환 등과 같은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염증성 질환이나 종양성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일 수 있으며 휴식 시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점차 강도가 세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는 암과 같은 악성 질환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지표입니다. 발목이나 발가락을 들어 올리기 힘들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근력 약화는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경학적 신호입니다. 더 나아가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항문 주위 감각이 둔해지는 등의 대소변 이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마미총 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응급 상황에 해당하며 즉각적인 의료 처치와 수술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MRI, CT와 같은 고해상도 영상 검사와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기 발견과 즉각적인 치료는 이러한 심각한 질환의 예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때 불필요한 진단 지연 없이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수술은 언제 필요할까요? 모든 허리 통증이 반드시 수술적 치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적절한 휴식과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 비수술적 보존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상 충분하고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전혀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점차 악화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리의 근력 저하가 점차 진행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목이나 발가락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거동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미총 증후군과 같은 대소변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수적이며 응급수술을 요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경 손상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기 전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경이 오랫동안 압박되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최소침습 수술과 내시경 기법이 크게 발전하여 과거에 비해 환자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회복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허리를 크게 절개하고 근육을 광범위하게 박리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작은 절개나 내시경을 삽입하여 병변 부위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혈과 감염 위험을 줄이고 수술 후 통증을 경감시키며 빠른 재활과 일상 복귀를 가능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주저함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증상, 통증의 정도, 신경학적 소견,
그리고 영상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허리 건강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과 꾸준한 자기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건강한 척추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핵심 예방 수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 않기입니다. 장시간 고정된 자세는 척추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근육을 경직시키므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잠시 걷는 것만으로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탠딩 데스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등받이에 완전히 밀착시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추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복부와 둔근을 강화하는 코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부를 지탱하며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플랭크, 브릿지, 스쿼트 등 코어 강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면 허리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도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허리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 디스크 퇴행을 가속화시키고 허리 통증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은 허리 건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걷기 운동은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디스크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디스크의 퇴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걷기는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창하고 힘든 운동이 아니라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허리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적 노력과 생활 습관 개선은 허리 통증의 발생 위험을 현저히 줄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오랫동안 영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허리 통증은 마치 조용한 폭탄처럼 침묵 속에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잘못된 자세, 습관, 그리고 무관심이 쌓여온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통증이 사라지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그저 우리 몸이 보내는 위급한 경고등일 뿐,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이 켜졌을 때 경고등만 테이프로 가린다고 해서 엔진 내부의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허리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더 크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척추의 문제는 단순히 허리 통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초래하여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증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허리 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미래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척추는 묵묵히 당신의 몸을 지탱하며 당신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허리 통증을 또다시 미루고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바로 나의 허리 건강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허리는 단순히 몸의 한 부위가 아니라 당신의 움직임, 당신의 자유, 그리고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건강한 척추 없이는 자유로운 움직임도, 활기찬 일상도, 그리고 행복한 미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의 모든 일상을 지키는 마지막이자 가장 든든한 기둥입니다. 그 소중한 기둥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척추가 보내는 간절한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의 허리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허리로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오랫동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허리는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